봅시다. 너희들 이거는 좀 알아두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거는 좀 하고 가자. 이게 중학교 때 아마 이야기를 했었을 건데 좀 뭐라 해야 되지? 심화 교재에서 등장하는 이야기들이거든. 예를 들어서 12의 약수. 이거 12의 약수를 구하는 거는 너희가 이제 12를 소인수분해 하지? 맞아? 그럼 2의 제곱의 약수는 뭐가 있어? 1, 2, 4. 1, 2, 4. 1, 2, 2의 제곱이라 할게요. 그래서 3의 약수는 뭐가 있지? 3. 1, 3이 있겠지? 그래서 얘네들을 다 곱해준 게 이제 약수가 된다. 그래서 너희가 약수의 개수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 지수에다가 1씩을 더해서 곱해준다. 오, 갑자기 들어. 지수에다가 왜 1씩을 더해서 곱하냐면 방금 전에 얘기한 것 때문에 그래. 2의 제곱의 약수의 개수가 3개고 3의 약수의 개수가 2개니까 1씩 더해준 값을 곱해준다. 3 곱하기 2만큼 약수 개수가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산수를 덮어서 모든 약수의 총합을 구하고 싶어. 그럼 얘네들을 다 더한 걸 계산하는 거죠. 맞아? 그러면 얘네들을 다 더해보면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이 되고 3 더하기 2 곱하기 3 더하기 2의 제곱 곱하기 3이 돼요. 그러면 얘네들을 3으로 묶으면 3 곱하기 가로 열고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이 되겠지? 그러면 공동인수가 생겼네? 인수분해. 그러면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곱하기 1 더하기 3이 돼요. 그래서 얘들의 약수의 총합을 구하고 싶을 때는 소인수 분해를 한 다음에 얘는 2의 제곱의 약수 3의 약수 요거 두 개 곱해주면 돼. 그럼 예를 들어서 100을 계산해보면 100의 약수의 개수는 얘를 소인수 분해를 하게 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5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씩을 더해서 곱해준 9개가 나와. 오케이? 그리고 100의 약수의 총합을 구하면 약수의 총합 그러면 100을 소인수 분해한 게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죠? 그럼 2의 제곱의 약수의 총합은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이지 5의 제곱의 약수 총합은 1 더하기 5 더하기 5의 제곱이지 이 두 개를 곱해주면 돼. 그러면 얘를 계산한 게 5에다가 7 나오고 얘를 계산한 게 25에다가 5를 더하면 30을 나와서 저기 곱해주면 217이 나와요. 그래서 이건 좀 알아두시는 게 좋다. 괜찮은 거네? 오케이. 그러면 약수의 개수 이 라인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마 약수 총합은 잘 안 나오긴 할 텐데 가끔 나와, 가끔. 그래서 알아두는 게 좋아서 얘기해 줬고요. 요거 첫 번째 것부터 한번 시작하자. 360의 야등의 약수의 개수. 그러면 소인수분 하면 돼, 과감하게. 360. 큰 숫자로 하는 게 더 나아요. 5로 해주면 72가 되고 3으로 해주면 24 나오고 3으로 해주면 8 나오고 2, 4, 2까지. 그러니까 얘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가 되죠. 지수에다가 1씩을 더해서 곱해주면 돼. 그러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되죠. 4팩토리얼 24 24개. 괜찮은 거네? 공약수의 개수. 여러분들 공약수가 뭐였는지 기억나? 공약수가 뭐지? 공약수가 뭐야? 중학교 1학년 1학기 맨 처음에 들어가면 맨 처음에 배우는 거야. 공약수.
8과 12의 공약수 4. 4 2 1 최대 공약수의 약수를 구합니다.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예요. 그 다음은 일단 찬찬히 해. 일단 여기 봐. 공배수는 뭐야? 공통된 배수죠. 그러면 8과 12의 공배수는 24의 배수들이지. 그렇죠.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예요. 이건 외워놔. 알겠지? 그래서 공배수를 구할 때는 그러니까 최소 공배수를 구할 때는 4로 나누고 2, 3 하면서 이게 서로소가 될 때까지 나눠준 다음에 얘네들을 다 곱해주면 최소 공배수가 나와. 오케이? 그래서 다 곱해주면은 4, 2, 8, 8, 3, 24가 나와서 24의 배수들이 공배수가 된다라고 보게 돼요. 근데 숫자가 3개가 되면 얘네들의 공약수, 최대 공약수를 구하고 싶을 때는 셋 다 나눠지는 수들로만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4로 나누면 2가 되고 3이 되고 4가 되죠. 셋 다 동시에 나눌 수 있는 거 더 이상 없죠. 그래서 이 세 숫자의 최대 공약수는 4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최소 공배수를 구하고 싶을 때는 2개만 나눠줘도 나눠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것들을 다 곱하면 최소 공배수가 나와. 8, 8, 3, 24, 48. 48이 이 세 숫자의 최소 공배수가 될 거야.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었고 소인수분해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었어. 8을 소인수분해하면 2의 세제곱이고 11을 소인수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이고 16을 소인수분해하면 2의 4제곱이에요. 그러면 최대 공약수를 구할 때는 2에서 지수가 제일 작은 걸 갖고 와. 3은 없으니까 안 돼. 끝. 얘가 최대 공배수야. 최소 공배수를 구할 때는 큰 것들을 가지고 와. 2의 4제곱 곱하기 3은 여기 3이 있으니까 3을 갖고 오는 거야. 얘가 최소 공배수가 돼요. 그래서 똑같이 나오죠. 최대 공배수는 4고 최소 공배수 48가 16 곱하기 3은 48이니까.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중학교 때 이야기했던 것들. 왜 처음 보는 눈빛들을 하고 있지? 배웠지? 자, 그러면 시작해볼게요. 공약수라는 단어가 보이자마자 너희가 떠올려야 하는 건 뭐다? 최대 공약수의 약수 개수를 구하라는 거구나. 그러면 360과 540의 최대 공약수가 얼마인지를 구해야 돼요. 좀 큰 숫자로 합시다. 이거 2개 나눌 수 있는 거 90으로 나눌 수 있죠? 4, 9, 36. 그 다음에 6, 9, 54. 2로 한번 더 나눌 수 있네요. 그러면 요 2개를 곱한 게 최대 공약수예요. 그러면 180의 약수 개수를 구해라. 그 얘기한 거지.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니까요. 그럼 180을 소인수분해를 다시 한번 해주시면 5로 나누면 36, 3으로 나누면 12, 3으로 나누면 4, 2. 결과적으로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가 되니까 얘의 약수의 개수는 지수에다가 1만큼씩을 더해서 곱하는 거다. 항상 이거 1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2, 9, 28, 8, 18개. 괜찮지? 360의 양의 약수 중 2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360을 소인수분해를 해보면 5로 나눠주면 72가 나오고 3으로 나눠주면 24 나오고 3으로 나눠주면 8 나오고 2로 나누면 4 나오고 2로 나누면 2가 나와서 360은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란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 요구한 게 뭐야? 약수 중에 2의 배수 개수가 몇 개냐? 즉 짝수 개수가 몇 개냐? 이걸 물어본 거죠. 그러면은 하나하나 다 셀 거야?
끄덕이네. 얘를 2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라고 받을 수 있어. 얘의 약수들이 전부 다 2가 곱해지면서 짝수가 되죠. 요거 약수의 수가 돼. 이해가 것 같아요? 만약에 3의 배수를 개수를 구해라. 그러면 똑같이 이걸 3으로만 갖다 내놓고 나머지 거 뒤에 배치한 다음에 약수 개수 구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수에다가 1씩을 더해줘서 곱해주게 되면 3 곱하기 3 곱하기 2 똑같이 18개 나오게 돼. 구할 수 있겠나요? 괜찮아? 5의 배수 개수를 구해라. 5 이렇게 따로해놓고 약수 개수 4, 3, 12 이렇게. 이거는 암기의 영역이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도로망에서 경우에서 이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이 문제는 근데 난이도가 좀 올라가면은 너희가 이제 좀 헷갈려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거는 너희가 이걸 어떻게 푸는 게 좋냐면 A 도시에서 B 도시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먼저 경로를 먼저 고정해 주는 게 좋아. A에서 C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 A에서 D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 이게 지금 얘는 간단해. 근데 이게 막 거미줄처럼 나올 때가 있어. 그러면 경로를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 이것들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들을 계산해 주면 된다는 거야. A에서 C로 가는 게 세 가지죠. C에서 B로 가는 거 세 가지죠. 그럼 A에서 C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는 9가지겠구나. 이렇게 봐주면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A에서 D를 가는 게 2가지고 D에서 B를 가는 게 3가지니까 이렇게 거쳐서 가는 경우의 수는 6가지겠지. 그래서 이 2개를 더해준 15가지가 되는 거야. 1번. 괜찮아? 동건이와 수진이가 A 도시에서 출발해서 B 도시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자. 그러면은 한 사람이 지나간 중간 도시는 다른 사람이 지나갈 수가 없대. 그럼 두 사람이 가는 거지. 동건이하고 수진이가. 근데 한 사람이 지나간 중간 도시는 다른 사람이 갈 수가 없어. 이 말은 즉슨 동건이가 A에서 C를 거쳐서 B를 가면 수진이는 A에서 D를 거쳐서 B를 갈 수밖에 없어. 반대로 수진이가 얘를 이렇게 가면 동건이는 밑으로 가는 거예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전에 얘기를 한 게 그 동건이가 요 라인 루트로 가게 되면 동건이는 9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죠. 근데 수진이는 똑같이 6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지. 그럼 이 2개를 곱해줘야 돼. 이해 간다. 왜냐하면 동건이가 A에서 C를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가는 경우의 수에 따라서 이 경우의 수 하나에 따라서 수진이가 가는 경우의 수가 6가지가 생기죠. 그 다음에 동건이가 두 번째 루트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 또 6가지. 그러니까 이거는 고백 법칙을 적용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동건이가 가는 9가지 루트에 따라 6가지 경우의 수들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9 곱하기 6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야. 그리고 반대로 수진이가 위로 가고 동건이가 밑으로 가면 똑같이 9 곱하기 6가지가 생기겠지. 그래서 이 2가지를 더해준 108가지가 생기는 거야. 많이 풀어봐야 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색칠하는 방법을 써. 이것도 외워야 돼. 다 외워야 돼.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야, 이거 안 어려워. 이건 방법만 알면 돼. 외우면 돼. 자, 이거 내가 푸는 방법 알려줄 테니까 외우세요. 알겠지? 일단 너희가 이 문제를 맞닥뜨리면 맨 처음에 해야 하는 것은 각 영역별로 인접한 면의 개수를 세워요. A에 인접한 면의 개수는 4개죠. B에 인접한 면의 개수 2개지. C에 인접한 면의 개수 3개지. D에 인접한 면의 개수 3개지. E에 인접한 면의 개수 2개지. 이게 간혹 다 같은 경우가 있어. 다 같은 경우는 얘랑 얘가 같을 때랑 얘가 얘랑 다를 때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돼. 이건 뒤에서 나올 거야. 이것도 외워. 알겠어? 경우의 수가 이게 인접한 면의 개수가 전부 다 같을 때는
어떤 너희가 두 개의 면을 딱 고정을 시켜놓고 이 두 개가 같을 때 다를 때를 이용을 해서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는구나 라고 외워주시면 돼요. 밑에 나오나? 확인 문제? 여기 있네. 있네. 안 돼. 이거는 얘랑 얘랑 같을 때랑 얘랑 얘랑 다를 때 선생님 B랑 C로 하면 안 되나요? 그것도 상관없어. B랑 C랑 같을 때 B랑 D랑 다를 때로 경우를 나눠가지고 문제를 풀면 풀려요. 이거는 좀 이따 풀어줄게. 위에 먼저 풀고 위에 거부터 보면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너희는 이제 숫자가 높은 애들부터 색칠을 해나가면 돼요. 지금 보면은 5가지 색으로 칠할 거고 인접한 면은 다른 색으로 칠해야 한대. 그러면 맨 처음에 A를 칠하는 경우에 몇 개? 5가지 색깔 중에 하나로 칠하는 거니까. 그럼 얘를 칠했으면 선생님 3, 3 똑같아요. 그러면은 둘 중에 아무거나 칠하면 돼. 3, 3. 대신에 얘를 칠했으면 얘로 가야 돼요. 숫자가 높은 거 먼저 칠해야 돼요. 그럼 얘를 칠하는 경우의 수는 4가지죠. 그러면 두 색깔과 달라야 되니까 얘는 3가지죠. 그럼 얘는 얘랑 다르고 얘랑만 다르면 되잖아요. 얘를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 3가지겠죠. 마찬가지로 얘도 얘랑 얘랑만 다르면 되지. 3가지. 이거 전부 다 곱해주면 돼요. 오케이? 얘가 인접한 면의 개수를 각각 세워서 이렇게 그 개수를 세워봐라. 그 다음에 높은 거부터 칠해 나가면 된다. 오케이? 그럼 전부 다 곱해주면 안 오케이 곱해주면 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5, 4, 20, 60, 180, 540. 얘 540까지. 근데 이게 면의 개수, 인접한 면의 개수가 다 같으면 이게 안 통해. 이게 왜 안 통하냐면 얘네들 인접한 면의 개수가 전부 다 2개씩이죠. 3개인가? 아 이거 아니네. 이 문제가 아니네. 이거는 내가 그럼 알려준 대로 풀면 풀릴 거야. 얘가 3개고 얘도 3개고 얘는 2개고 얘는 2개니까 이제 4가지 색깔로 칠하게 되면은 얘를 칠하는 경우에 4가지, 얘 칠하는 경우에 3가지, 얘 칠하는 건 둘다랑만 다른 데니까 2가지. 다 곱해주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어서 12에다가 24, 48가지가 돼요. 근데 안 될 때 분명히 있을 건데 4가지 둘, 셋, 둘 분명히 뒤에 있을 건데 둘 맞아 이거야. 연습 문제에 있는 178번 인접하지 않는 것으로 봐요. 한 점에서 만난다. 이 둘은 인접하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인접하는 면은 다른 색깔로 칠해야 돼. 만약에 내가 얘를 빨간색으로 칠했으면 얘는 빨간색으로 못 칠해. 하지만 이 둘은 인접하는 것으로 보지 않겠다 이거예요. 얘 빨간색 칠하고 빨간색 칠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면은 얘는 인접한 면의 개수를 세어보면 2개가 되죠. 그럼 이게 얘를 먼저 4가지 색깔로 칠하게 되면 얘를 칠할 수 있는 경우에 3가지가 되죠. 그럼 얘를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얘랑만 다르면 되니까 3가지가 되죠.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공황 상태에 빠져요. 내가 얘를 1번 색깔로 칠했는데 2번 색깔, 3번 색깔, 4번 색깔 중에 하나로 칠할 거고 2, 3, 4 중에 하나를 칠할 건데 이 2개가 같으면 얘는 경우의 수가 2가지가 되고 같으면 3가지가 되고 다르면 2가지가 돼요. 이런 상황에 빠지게 돼요. 인접한 면의 개수가 같으면. 그래서 이때는 너희가 기준을 하나 잡아줘. 얘를 기준으로 잡았으면 얘도 같이 잡아줘야 되는 거야. 만약에 얘를 기준으로 잡았으면 얘도 잡아야 돼. 그래서 A라는 영역과 D라는 영역이 색깔이 같다 라고 고정을 해. 그리고 A라는 색깔과 D라는 영역의 색깔이 달라 라고 고정을 해. 이러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야. 괜찮아? 그러면 A를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가지죠. 그럼 내가 A를 칠하게 되면 얘 자동으로 색칠이 돼요. 같았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C를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 3가지가 되죠. 왜냐면 두 색깔 같으니까. 그리고 같으니까 얘도 3가지가 되지.
근데 A랑 D가 다르다고 가정을 하면 A를 칠하는 경우의 수 4가지고 D를 칠하는 경우의 수는 3가지가 되죠. 그리고 두 색깔은 달라. 그러면 C하고 B를 칠하는 경우의 수들은 2가지씩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경우의 수랑 경우의 수 계산해서 더해줘야 돼. 오케이? 그래서 12 곱하기 3은 36. 얘는 12 곱하기 2가 24에다가 2를 곱하면 48. 두 개 더해주면 84가지. 얘는 84가지가 돼요. 할만하지? 오케이? 왜냐면 알려줬잖아. 각각 인접한 면의 개수를 세어봐라. 그리고 그때가 다 같을 때 경우를 나눠야 한다는 걸 알고 있어라. 그럼 나중에 너희가 인접한 면의 개수를 세어봤더니 다 같아? 그럼 경우 나눠야겠네? 이 생각으로 연결이 되면 된다고. 오케이? 외우는 거야. 네. A랑 D 같은 때 숫자 같이 넣는다 했잖아요. 네. A랑 D가 같을 때 숫자를 같이 넣는다기보다는 A라고 하는 애를 칠하면 얘도 자동으로 칠해진다. 근데 4를 한 번 곱해요. 그러니까 4가 한 번인 거지. 내가 만약에 빨간색으로 칠했으면 얘도 빨간색이 되는 거야. 얘는 선택권이 없어. A라는 색깔과 D라는 색깔이 같았다라고 가정했잖아. 아 이해 갑자기 됐어. 그러니까 A를 내가 만약에 어떤 빨간색 A를 빨간색으로 칠하면은 D도 빨간색으로 칠해지는 거야. 자동으로. 같이 칠해지는 거야. 색깔이 같았다고 가정했으니까. 근데 얘는 달랐다고 했지. 그럼 A랑 D는 무조건 달라야 돼. A를 빨간색으로 칠했으면은 얘는 빨간색을 제외한 나머지 색깔로 칠해야 되니까 3가지 경우의 수로 칠해지는 거고. 그러면 이제 두 색깔이 다르니까 나머지 두 색깔들로 칠할 수 있구나 해서 2가 되는 거지. 괜찮죠? 그 다음에 지불을 하는 방법의 수. 이것도 외워야 돼. 외워야 될 게 많죠? 자, 볼게요. 자, 보면은 100원짜리 동전 1개와 50원짜리 동전 2개와 10원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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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전 3개, 50원짜리 2개, 100원짜리 1개가 있어요. 괜찮지? 그럼 얘를 가지고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해봐라. 지불한다는 건 금액이 같아도 다른 거야. 예를 들어 내가 100원을 낼 거야. 그럼 50원짜리 2개 내는 거랑 100원짜리 하나 내는 게 다른 거지. 금액을 좀 올려주지. 이게 뭐야 이게. 100원을 낼 거야. 그럼 100원을 내는 거랑 50원짜리 2개 내는 건 다른 거지. 그러면 이거는 100원짜리 동전 1개를 내는 경우의 수가 1개를 내거나 또는 안 내거나 2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죠. 1개 내거나 안 내거나. 안 내는 것도 하나의 경우로 볼 수가 있는 거니까. 50원짜리 동전 2개가 있다. 그럼 얘를 가지고 내는 경우의 수도 마찬가지. 안 내거나 1개 내거나 2개 내거나 3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10원짜리 동전 3개를 내는 경우의 수도 안 내거나 1개 내거나 2개 내거나 3개 내거나 4가지 경우의 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이제 곱해진다. 그래서 곱해준 6, 4, 24가 되는 거예요. 근데 24라고 얘기를 하면 안 내거나 안 내거나 안 내는 것도 경우의 수가 포함이 돼요. 근데 우리가 돈을 이렇게 와서 안 내고 쳐다보고 있는데 이거 낼 거야? 이거 지불한 건가? 그러니까 한 가지는 빼줘야 돼. 보통 빵원을 냈다 이거는 빼주고 돼.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어를 지불하는 건 제외한다. 한 가지를 보통 빼줘야 된다. 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내고 쳐다보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잖아. 근데 이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에 해당하는 문제가 이제 나오는데 얘네들은 너희가 10원짜리 동전이 3개가 있다며 50원짜리 동전이 2개가 있잖아. 그러면 100원짜리 동전 1개가 있는데 얘는 금액이 전체 금액이 얼마지? 전체 금액 예, 230원이죠. 근데 이거는 50원 단위를 다 낼 수가 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0원, 20원, 30원. 50원이 더해진 60원, 70원, 80원. 또 50원이 더해진 110원, 120원, 130원. 또 50원이 더해진 160원, 170원, 180원. 또 50원이 더해진 210원, 220원, 230원까지를 낼 수가 있어요. (100원짜리) 한 개가 있고 (50원짜리)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100원짜리) 한 개가 50원짜리 개수가 4개 있는 걸로 생각할 수 있겠어. 왜냐면 영향을 안 주니까. 그래서 50원짜리가 4개, 10원짜리가 3개. 그래서 아까 얘기를 한 것처럼 안 내는 거 1개, 2개, 3개, 4개. 그래서 얘를 가지고 지불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가지가 돼요. 안 내는 거, 1개 내는 거, 2개 내는 거, 3개 내는 거. 얘는 4가지예요. 그래서 2개를 곱해준 20가지다. 라고 하면은 망했는데. 19가지. (50원) 230원. 15가지인데? 아, 바보다. 아, 150원이 빠졌잖아. 바보잖아. 그래서 여기서 안 내는 경우에서 한 가지를 빼주니까 19가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너희가 50원짜리가 2개 있고 100원짜리가 1개 있다라고 한다면 이 100원짜리를 50원짜리 개수로 전환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그 다음에 50원짜리 4개가 있고 10원짜리 3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얘네들을 가지고 지불을 하게 되면 금액에서 겹치는 경우가 안 생긴다고. 그러니까 여기다 일식을 더해서 곱해줘서 한 가지만큼을 빼주면 되는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지. 오케이? 그 밑에서도 아마 이렇게 정리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50원짜리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0원, 50원, 100원, 150원, 200원 5가지. 10원짜리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0원, 10원, 20원, 30원 4가지. 그래서 요것들을 가지고 곱해주게 되면은 20가지에서 한 개만큼이 빠진다. 19가지다. 괜찮아요? 지금부터 확인 좀 들어보자.